자, 오늘은 GTX 운정역 금강 펜테리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동탄이나 강일지구랑 다르게 추첨제가 84 타입인데도 25% 갖고 있죠. 778세대이지만 이 중에 이제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300세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분양으로 진행돼서 한 2년, 3년 걸치지 않고 바로 한 7개월 뒤 22년 7월이면 아무래도 이때까지는 계속 현재 같은 부동산 시장이 유지되겠죠. 대선이 3월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22년 7월에 즉시 입주가 가능한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또 이제 중도금 대출도 50%까지 가능하고 주변 이제 신축이나 아니면 구축 관련돼서 시책 봤을 때 한 2억에서 3억 정도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좀 다른 여건이 좀 안 되신 거나 교육 때문에 기존 이제 거주하시는데 계속 거주하셔야 되면 바로 전세도 가능하죠. 예, 운정 신도시 후분양 단지가 전국 3,930가구 정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4일 날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금강 펜티리움이 24일 날 청약이 진행되고 그 하루 전날 이제 제1풍경채 3차가 진행하지만 GTX 운정역에 아무래도 여기 금강 펜티리움이 조금 더 가깝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더 큰 평수 101 타입도 있는 걸로 알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더 가치 있다 생각하는데 두 개 다 진행하셔도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당첨되시면 둘 다 당첨되시면 먼저 되신 게 이제 사용하게 되니까 그 점은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 쭉 있고요. 그리고 청약홈에서 가점제 추첨제 한번 조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했던 동탄이나 강일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84, 85 이하에서는 가점제 100%고 그 다음에 101 타입 39평형에서 가점제 50, 추첨제 50 이렇게 우리 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파주니까 청약 과열지구로 구분돼서 가점이 이제 75, 25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는 84 타입이 25% 추첨제가 존재하는 거고 아까 같은 제1풍경채 같은 경우는 101 타입에서는 약 70% 정도가 추첨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투기 과열 지구와 청약 과열 지역 이렇게 두 개 구분했을 때 현재 서울시는 전 지역이 다 투기 과열 지구고 이쪽 이제 파주가 색칠이 안 돼 있죠. 동탄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성시다 보니까 이쪽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쭉 났을 때 화성 같은 경우나 서울의 강동구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 지구이지만 현재 파주시 같은 경우는 청약 과열 지역으로만 구분돼 있죠. 이렇게 과열 지구일 때는 색칠이 돼 있고 투기 과열 지구일 때는 색칠이 안 돼 있는 점. 그래서 84 타입에서 추첨제 25%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그 중에 이제 또 조정 대상 지역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현재 파주시는 투기 과열 지구는 아니지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죠. 이렇게 파주시. 그래서 대출이라든지 세금 관련돼서는 요 관련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즉 이제 1가구 1주택 9억 이하 비과세 받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단순히 2년만 보유하는 게 아니라 실거주 2년까지 해야 되는 점, 그 점을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혹시나 당첨이 되셨다가 22년 7월에 바로 매도하시면 이제 양도소득세가 70%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1년 있다 팔면 60%,
그리고 2년 보유하고 바로 팔면 이제 기본 세율이지만 만약에 실거주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차익을 온전히 내 걸로 가져갈 수 있겠죠. 예, 해당 사이트 보면 여기 경기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했으니까 파주시 청약 과열 지역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는 아니라는 거. 그거 한번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5층까지 돼 있고 전 타입 모두 84 타입으로 778세대가 공급되게 돼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한 대 이상으로 다 돼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뭐 관련 장점들 내용 쭉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어서 10년 전매 제한돼 있죠. 이제 7년 뒤 완공된다는 점 장점일 수 있고 단일 평형이고 초등학교 앞에 신설될 예정이고 GTX 원정역 수혜 지역이고 뭐 이런 거 신도시니까 개발될 것 같고 그래서 입지 환경 보면 운정역이 이렇게 있으면 솔직히 초역세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정도. 이건 조금 이따 네이버 지도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3호선 같은 경우 이쪽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3호선의 수혜 지역도 받기는 좋게 쉽지 않겠죠. 근데 이제 이쪽에 롯데 아울렛, 뭐 파주 출판도시 이런 거 다니기 좀 편하실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내용을 쭉 봐주시면 되고. 단지 설계 한번 볼까요? 보니까 저는 84A랑 84C가 조금 좋아 보였던 것 같은데 84B가 약간 조금 깎인 구조죠. 이렇게. 그래서 유닛별로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저는 기왕이면 뭐 거실 넓게 쓰는 것보다는 이게 방을 하나 더 확보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여닫이 문이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죠. 그래서 A타입의 알파룸 같은 경우는 이쪽 주방이랑 드레스룸 양쪽으로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점. 특히 알파룸 면적이 커가지고 뭐 기존에 만약에 일반적인 아파트라 봤을 때 전용률이 떨어진다고 봤을 때 침실 하나 정도를 만약에 뭐 옷방으로 했다고 하면 여기 알파룸하고 드레스룸만 해도 충분하게 뭐 옷방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타입 같은 구조는 약간 좀 잘린 이렇게 조금 특이한데 뭐 그래도 나쁘지 않죠. 오히려 전략적으로 경쟁률이 낮을 것 같아서 이쪽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똑같은 메인 방이나 거실은 다 4B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요. C타입 같은 경우가 이렇게 알파룸이 이렇게 아예 단독룸 같이 돼 있어서 방이 약간 4개 같은 효과를 볼 수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C타입이 제일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A타입 세대수가 가장 확률이 높다 보니까 배치도 그렇고 분양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당장 지금 이제 21일에서 20일 넘어가는 시점이고 이제 오늘 내일 조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당 후금이 안 되는 게 혹시라도 당첨이 돼버리면 기존 청약 통장에 날아가 버리니까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산을 좀 해보신 다음에 24일에는 결정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이제 구비 서류 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리고 실제 계약은 14일부터 16일까지 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만약에 청약 점수가 높을 경우에는 굳이 여기 넣으시는 거는 조금 아까운 것 같고 청약 통장에 방금 뭐 얼마 전에 2년 채웠다, 뭐 요건 채워졌다 그런 분들은 노려버리시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가점이 낮은데 무주택이신 분들도 해보시면 나쁘지 않고 혹시라도 이제 뭐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 구축 아파트인데 여기 운정 신도시보다는 조금 더 하급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해보시는 게 좋겠죠.
특히 또 1가구 1주택 9억 미만이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점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특별 공급 물량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이제 일반 공급은 334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4일날 접수해서 청약홈에서 접수하시면 되죠. 하시면 되고, 파주시 거주하신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30% 갖고 가고, 그 외와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20%, 나머지 수도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체 수도권이 50%를 배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호 이하에서는 75 가점, 25 추첨제, 이 추첨제가 있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다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리고 혹시나 당첨이 된다고 하면 향후 이제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있는 점. 그러니까 만약에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굳이 한번 하실 필요 없고요. 뭐 전에 강일지구나 이런 데도 막 뭐 안전마진이 5억 이런 데도 있었으니까, 동탄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동탄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 여기에는 조금 사용하기 좀 아쉬운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내년에도 뭐 쭉 뭐 용산이라든지 반포라든지 계속 나올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청약 점수가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점수가 낮고 향후에도 높아질 가능성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냥 한 2억 정도 갖고 간다는, 2억도 생각보다 많이 크죠? 노려보시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 관련된 사항은 청약홈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 같고요. 모집 공고는 이제 다운받는 구조여서, 그래서 PDF 파일에 보면 분양가는 4억 7천, 저층 제외하고는 5층 이하 제외하고는 한 4억 7천 선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고 비싼 가격이 4억 7,700 정도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7개월 뒤에 이제 입주하다 보니까, 요게 22년 7월로 봤을 때 중도금 납입이 조금 짧죠. 3월, 4월, 5월, 6월로 해가지고 20%, 20%, 10%. 그래서 여기 3회차까지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 후불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회차가 잔압하셔야 되는 부분. 혹시라도 보통은 원래 뭐 이렇게 2, 3, 4도 가능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이렇게 반만 해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기간이 짧아가지고 그렇게 이자 후불제여도 이자 금액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도 보면 이쪽 부분, 이렇게 생긴 이 부분에 지금 금강 펜티룸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쪽에서 가장 핫한 데는 여기 센트럴 프로지오나 아이파크, 요 신축 두 개가 조금,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거만큼 가격이 이렇게 세게 들진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거리를 봤을 때 여기 운정역이라 했을 때 여기까지는 뭐 도보로 8분, 그리고 여기까지는 도보로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22분 정도 되죠. 요 거리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뭐 요 대우건설, 뭐 현대산업개발, 뭐 금강 펜테리움, 뭐 브랜드 네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것보다는 가격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평수가 넓은데 구축이어서 한 6억 8천 정도. 그래서 요거는 84 타입인데 9억 정도. 이쪽은 한 지금 10억에서 12억 정도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9억 정도, 뭐 10억, 9억 정도 봤을 때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좀 향이 좋고
고층이면 한 8억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한 6억 7천 정도까지, 그래서 한 안전마진 한 2억에서 뭐 3억 이상 이렇게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만약에 뭐 22년 7월에 뭐 6억 7천에 바로 매도한다. 그러면 시차익이 2억 발생하겠죠. 근데 이제 1년 미만 같은 경우는 양도세율이 70%니까 이 전체 2억에 대해서 70%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꼴이고, 그리고 뭐 1년 뒤인 뭐 23년 7월에 뭐 이게 한 7억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시세차익 한 뭐 2억 3천? 2억 3천에 대해서 60% 내야 되시는 점. 그래서 최소 진행하시면 비과세 하실 수 있게 24년 7월까지는 끌고 가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뭐 22년, 23년까지는 공급도 많지도 않고 하니까 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쉽게 꺼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24년 7월까지는 갖고 가시면서, 혹시라도 이제 1가구 1주택이시면 뭐 실거주 하시면서 비과세 요건까지 갖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나는 여기 뭐 실거주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시면 요 향후 부동산 시장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뭐 요때 바로 즉시 매도하셔도 뭐 70% 세금 내고, 나는 한 뭐 취득세 낸 거 다 빼주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청약되기도 쉽지 않은데 6천만 원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오늘은 GTS 운정역 금강 펜테리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뭐 월요일, 화요일 양일간 조금 고민해 보신 다음에 수요일에는 청약을 진행되니까 뭐 좋은 결정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